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까지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 명의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모든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이 대학의 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 개혁안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이 대학 정원의 구조 조정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예비 고3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도전을 결심한 우리 친구들 모두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을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수능이 이제 벌써 290여일 앞으로 왔고 또 6개월 뒤면 아마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수시 준비에 돌입을 할 텐데요. 많이 걱정되고 떨리시겠지만 기상대와 함께라면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인도해 줄 테니까요. 안심하시고 기상대 함께 하십시오. 네, 290여일이라고 하니까 좀 긴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시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선생님이시죠.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영주입니다. 일단 새해가 됐는데요. 친구들 가장 중요한 건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진학계의 제갈공명으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일산 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앞에 선생님 두 분이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했던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딱 이제 되다 보면은 혼자 달리는 것에서 외로울 수 있는데 이렇게 기상대처럼 이렇게 같이 하는 든든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부모님이나 친구들도 함께 한다는 거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꿋꿋하게 뒤에서 지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겨울방학을 맞은 예비 수험생분들 새롭게 바뀐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지금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전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학년도 입시를 저희와 함께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광고기획자가 되고 싶은 예비 고3입니다. 네,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꿈이 분명하게 좀 잡혀 있네요. 겨울방학 지금 잘 보내고 있어요? 네, 나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은 남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남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네. 네, 고3이 되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막상 생각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 네. 학생들이 고3이 되면 진짜 밥 먹는 시간도 아껴서 공부할 줄 알지만 실제 할 거 다 하면서 네, 놀 거 다 놀면서 준비를 합니다. 네. 친구는 무엇이 궁금해서 지금 전화 상담을 했죠? 제 수준에서 갈 수 있는 안전 대학이나 상향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궁금해서 예.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친구가 희망하는 전공 분야도 있고요. 또 희망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과 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상향 대학과 안전 대학을 한번 나눠서 추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광고 기획자를 꿈꾸는 친구인데요. 먼저 성적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성적, 내신 성적이라고 하죠. 먼저 볼 텐데 국어 성적을 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성적입니다. 국어 성적은 1.98등급이고요. 수학은 1.47등급, 영어는 1.26등급, 사회는 1.5등급해서 평균 1.55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 추이를 볼 텐데요. 성적을 보시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지금 올라가면서 약간 상승세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학을 보면 수학은 약간 좀 떨어지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을 해갔고요. 일단 안정감 있는 성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모의고사 성적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1월 성적을 보시고 9월과 같이 비교할 텐데 11월 성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국어 B, 수학 A, 영어 B를 봤고요. 사회탐구는 한국사랑 윤리와 사상을 봤습니다. 성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급감에 걸려있는 성적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요. 9월 성적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이 9월이고 핑크색이 이제 11월인데요. 네. 국어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좀 보합세고요. 지금 9월뿐만 아니라 6월에도 3월에도 쭉 2등급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올라간 반등을 한 편인데 성적이 좀 기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담을 좀 잘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영어도 친구가 꾸준히 하는데 글이 썩 많이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학습법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탐구는 기본적으로 한 2등급, 3등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볼게요. 네, 비교과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 일단 문예 소식지 동아리 활동에서 친구가 이제 글을 쓰는 걸 좀 좋아하고 광고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활동 내역이 보이고 있고요. 2학년을 보면 문학 동아리 부장을 했었고요. 또 학급 부반장을 하면서 네. 리더십 어떤 능력을 보여준 사례가 일단 눈에 많이 띕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기본적인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상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수상 내역인데요. 일단 교과 성적에 대한 기본적 수상 능력이 있고요. 또 이제 성품이나 어떤 모범 학생에 대한 어떤 태도 면에서의 수상도 눈에 띕니다. 네. 2013년은 일단 교과 성적 중심으로 많이 있고요. 또 여전히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모범 학생 표창 수상을 받으면서 기본적 흐름을, 기복이 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희망대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지망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논술 전형에 지원을 희망하고요. 또 같은 대학인데 이제 과만 좀 바꿔서 경영학과에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 마지막은 중앙대학교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과긴 한데요. 광고공부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 친구입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보면은 수학 교과에서의 어떤 성적이 내신과 모의고사 모두 이제 좀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학생인데, 사실 이제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교과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학생들은 수시나 정시에서 전략을 짜는데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네. 학생이 수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내신이 현재 1.55등급인 학생인데요. 우리 남영주 선생님께서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좀 더 분석을 세밀하게 좀 해주시죠. 일단 분석을 좀 하기 전에 몇 가지 지금 질문을 학생한테 한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잘 들리죠? 네. 지금 방학 기간이고 앞으로 또 계속 방학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겨울방학 동안에 친구는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좀 했나요? 영어요. 영어요? 영어밖에 네.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영어, 수학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영어와 예, 수학을. 영어, 수학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랑 수학이 이제 정시까지 봤을 때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잘했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친구가 지금 논술 준비에 전형에 대한 준비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논술에 대한 준비는 시작을 하고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수업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까? 일단 친구가 기본적으로 보면 수능에 대한 관리를 좀 하면서 논술에 대한 기본적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대 아이들이 지금 고민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준비했는데 좀 더 디테일한 더 세부적인 준비 사항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지금 상황에서 뭘 좀 더 해야 되고 뭐를 좀 수정해야 될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적을 좀 분석할 텐데요. 아마 친구는 아실 겁니다. 지금 성적이 문과, 인문계에서 1.55등급은 굉장히 애매한 등급입니다.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친구의 눈높이는 기본적으로 높아요. 학교에서 이미 전교 한 10등권에 이미 들기 때문에 굉장히 눈높이는 높은데 실제 어떤 상위권 대학의 결과를 보기에는 굉장히 좀 성적이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지금 친구가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신 학생부 성적을 1.3 이내에 끌어올리는 걸 가장 급선무로 삼아서 1.3 이내에 들게 되면 친구가 희망하는 대학에 어떠한 커트라인에 걸리는 성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학생부의 안정감을 가지고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전형에 준비해 봐야 되니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을 3학년 1학기 때 합산으로 해서 1.3 이내로 올리는 것을 첫 번째 포커스로 두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학생부 성적은 굉장히 우수한 편이지만 학생부 전체 서류나 어떠한 뭐 비교과 활동 내역을 보면 학생부 성적에 비해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시 네.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특이한 사항이 별로 아니고 또 많은 친구들이 중복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공 소양도 좀 낮아 보이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볼 텐데 모의고사 성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쁘지 않지만 제가 보통 고등학교 2학년 11월 달 성적을 보며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3이 올라갈 때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가운데 세 과목 성적이 다 모두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되면 고3 때 결과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 대한 모든 과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2 때 자기 어떤 계열별로 대표 과목을 좀 만들어서 확실히 좀 잡아가는 과목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해지는데 지금 친구의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거지만 또 완벽한 성적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모의고사의 향후의 추이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학습에 대한 준비를 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 점수도 좀 안정화를 시켜야 되고 내신 성적도 조금 더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학교가 성균관대 논술 전형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균관대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출발했습니다. 내신이 좋아서 으쓱으쓱 신나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좋은데요. 더 필요해. 모의고사 1등급. 모의고사 성적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 있나? 논술 변별력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70m에서 멈췄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성균관대를 목표로 100m 달리기를 출발했는데 70m 지점에서 멈추면서 이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우선 남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를 포함해서 중앙대학교에 도전했을 때 장점과 단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 고3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누구나 다 있고요. 그 전형이 얼만큼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서 가감이 취할 건 취하고 또 버릴 건 버려야 되니까 가감 없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화면을 보실 텐데요. 먼저 성균관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지금 지원하는 과는 경영학과인데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이제 정부에서 우선 선발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일반 선발, 다시 말하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수능 최저학력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테스트를 시험을 보는 건데요. 세계 영역 등급합 6이기 때문에 친구가 이 정도 성적을 맞추는 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맞춰 보이는데 중요한 건 수능 최저가 일단은 낮아지게 되면 논술의 변별력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준비가 필요하고 또 논술의 변별이 과연 얼만큼 어려워질 건가. 아직 성균관대가 일단 어떠한 논술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발표할 텐데 논술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논술 문제의 어떤 난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경계열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리논술이나 영어 지문 활용이 일반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문항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친구는 아마 성균관대를 지원하면서 내가 학생부가 좀 더 좋으니까 실질적인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제가 명확히 선을 드리면 강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균관대 논술 전형은 학생부를 반영할 때 상위 10단위만 반영하기 때문에 친구처럼 이렇게 전체가 좋은 친구도 있겠지만 상위 10단위만 싹 골라서 반영했을 때 충분히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유리함은 없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판단 같습니다. 두 번째 중앙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가장 희망하는 광고공부학과에 지원하는데 학생부 종합인데 과거에 이제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 전형과 유사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뽑는 어떠한 이름은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밝히고 있는 입장을 보면 성적과 학생부 성적과 비교과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친구가 지금 학생부 성적도 약간은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비교과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한데 또 선택하는 학과가 일반 인문 계열이 아니고 이제 광고 공부를 좀 명확하게 학과에 대한 색깔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희망 전공 관련 서류 평가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또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주요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원 선생님께 이번에는 좀 여쭤볼게요. 네. 2015학년도 입시에서 그 논술 전형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사실은 이제 2015학년도의 경우에는 논술의 규모가 많이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는 논술 규모를 축소하도록 이제 유도를 했으나 실제 2015학년도 논술 전형의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대학들의 그 논술 전형의 응시 인원수를 작년과 2014학년도죠. 그리고 올해 2015학년도 좀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대학의 수는 한 개 학교가 늘어났죠. 그러나 이제 모집 인원을 중심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248명이 올해 줄었다는 점, 그리고 정시에서는 단 한 학교도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신설한 대학과 폐지한 대학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네. 논술 전형을 폐지한 대학으로는 국민대나 동국대 경주 캠퍼스, 상명대 서울 캠퍼스, 그리고 성신여대, 서울대 등이 이제 꼽힐 수 있고요. 신설하는 대학들로는 경북대라든지 부산대,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논술 전문이신 윤신혁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성균관대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성균관대 논술 전형 준비를 위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그 논술 문항이 그 계속 정형화돼 있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문항이 딱 정형화돼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비교 분류해서 요약하는 문항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2, 3번은 자료를 이제 분석하거나 분석된 자료를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을 물어보고요. 4번은 이제 자신의 주장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문항인데 아마 올해 시험을 볼 때도 이 문형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남영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올해 논술 변별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이제 연대나 아니면 기타 상위권 대학들이 보여지는 방법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주어진 제시문의 자료의 난이도를 올리기보다는 실제로 문제 해결 그 능력 자체를 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보는 그런 문항들이 좀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기에는 쉬워 보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뛰어난 학생들만 좋은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특징의 문항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아까 성적 분석에서 보면은 내신 성적보다는 좀 모의고사 성적이 다소 약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남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과목별로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아까 친구가 저랑 처음에 대화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일단은 본인이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대학도 알아보고 싶고 안전 지원도 알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네. 상향 지원, 안전 지원은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향을 한다, 안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친구가 모의고사 성적을 얼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정시까지 봤을 때 정시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시의 어떤 지원 패턴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잘 들어보시고 일단 꼼꼼하게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좀 국어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목표 등급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국어 먼저 말씀드리면 국어는 목표 등급 일단 안정적인 2등급까지 끌어올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취약점을 보니까 적절성 문제가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아이들이 볼 때는 옳은 답이 있고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면 다 옳은 거예요. 하지만 네. 지금 필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자가 원하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적절성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은 자기의 의도로 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저게 취약점 설명해 드렸으니까 일단 어떻게 하는지 2번, 3번 항목 보시면서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수학인데 목표는 1등급입니다. 단원별 문제 정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팔고 있는 EBS 수능 기출 플러스 문제가 있으니까 패턴 정리하시면 되고요. 분명히 취약한 단어 및 유형에 대한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 좀 하시면 좋고요. 이제는 틀린 문제를 풀 때 다음에 내가 실수로 틀렸다는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그 단원의 개념부터 다시 들어가서 틀린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 영어인데 친구가 가장 지금 좀 골치를 썩고 있는 과목이기도 한데요. 네. 목표는 2등급 일단 진입이고요. 또 가능하다면 1등급까지 올라가는 건데 친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점은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못 푸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간이 못 푼다는 건 시간을 평상시에 안배하지 않는 건데 한 문제 한 문제 시간을 재는 건 의미가 별로 없고요. 최소한 10문제 단위로 시간을 체크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별로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유형과 그럴 필요가 없는 유형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네. 어떤 감각적인 요소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사항 보시면요. 친구가 아마 빈칸 추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골치를 썩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단문 빈칸, 장문 빈칸이 있는데 빈칸 문제가 보통 7개에서 9개가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짧은 단문 빈칸 같은 경우에는 소재, 주제, 다시 말하면 키워드랑 토픽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고, 장문 빈칸, 다시 말하면 빈칸에 들어간 내용이 거의 한 문장 정도, 긴 네. 문장을 집어넣는 빈칸에서는 아이들이 정답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답을 한 번에 찾기보다는 명백한 오답을 지어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거기 때문에 네네. 그대로 좀 적용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습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한 문제를 구성하는 각 문장의 상호관계, 다시 말하면 보통 수능 문제에서 모의고사가 8문장으로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 문장이 어떤 관계인지, 부연인지, 반복인지, 예시인지를 파악하며 언어적 구성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복습법이라고 추천되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과목별로 학습 전략을 잘 짜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을 준비해 나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대한 활용도를 좀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 학생부 성적 중심의 전형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면요. 먼저 이화이대 추천드리는데 이화이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1단계 추천 이유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모집 인원이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고요. 두 네. 번째, 단계별 전형으로 전환해서 경쟁률 감소가 예상됩니다. 전년도에는 그냥 바로 일괄이었는데 올해는 네. 단계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심적 부담이 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대인데요.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입니다. 중요한 건 영어 성적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인데 친구가 지금 학생부 성적 가운데 영어가 가장 좋은 편이니까 네네. 활용 가치가 좀 있고요. 상위권 학과랑 하위권 학과랑 커트라인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친구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과 조절을 좀 해서 일단은 좀 맞춰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일단 마지막 대학으로는 숙명여대가 있는데 학업 우수자 전형입니다. 일단 모집 인원 많이 늘었고요. 또 그다음에 보통 여대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감 있게 전년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네.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좀 안정감이 있어서 상대적 변수가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어떻게 도움 많이 되신 것 같나요? 네, 제가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꾸준하게 잘 준비해 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광고 기획자를 꿈꾸는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입니다. 중점 사항은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목별 학습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고요.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논술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한국외대 학생부 교과 전형, 서강대 학생부 교과 전형 등 우수한 내신을 살릴 수 있는 전형과 주요 대학 논술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풀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교육부에서 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할 것이다. 장기적인 발표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네. 올 것이 왔죠. 오늘 오전 교육부에서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계획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2022년까지 3년씩 주기로 해서 3주기마다 대학을 평가해서 평가 등급에 따라서 최우수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인다는 계획인데요. 네. 우선 2014년 올해부터 14, 15, 16 3년 동안 1주기 평가를 해서 2014
2017년에 4만 명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17, 18, 19년 3년 동안 2주기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역시 2020년에는 5만 명을 줄이고요. 또 마지막이죠.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3주기 평가를 통해서 7만 명을 줄여서 총 16만 명에 해당하는 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수치잖아요. 이 정도면은 2013학년도 정원에 비해서는 약 30% 정도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입 정원을 많이 줄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학들이 구조 개혁에 나선 것은 대학 입학 정원이 실제 고3 학생들이 졸업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이 2018년이 되면은 고3 졸업생 인원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되면 9년 후죠. 초과되는 인원이 16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대학 입학 정원보다 더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 입학 정원을 구조조정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 지방대나 전문대가 받는 타격이 큰데 2013학년도의 경우를 좀 보면 대학의 경우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에서 발생을 했고요. 또 그중에서 전문대가 51.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대입 정원을 축소하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발표가 오늘 됐는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5학년도 입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특히 탐구 과목의 중요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2005학년도부터 이제 선택형 수능을 실시하면서 탐구 과목에서 최대 선택 과목 수를 4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제도가 2012년에는 이제 3과목으로 줄었고요. 작년이죠. 그러니까 2014학년도부터 이제 2과목으로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어 왔는데 특히 수시나 정시에서 탐구 영역은 아예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이 되더라도 국영수 위주로 반영이 되었었는데요.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상당수 대학이 새롭게 탐구 영역을 반영하거나 반영 비율을 확장하는 분위기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연세대와 고려대, 서울시립대 3개 대학을 놓고 봤을 때 2014학년도에서는 주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에서 국영수 중심의 어떤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고 고려대 일반만 탐구를 포함했었는데 올해 2015학년도를 좀 보면요. 연세대, 고려대, 시립대 마찬가지로 다 탐구 영역이 지금 포함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보면 탐구에 대한 공부를 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탐구 영역이 이렇게 중요해진 만큼 준비도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대비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대학마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탐구를 현재 포함하고 정시에서도 탐구의 반영 비중을 종전보다 늘리는 추세인 만큼 2015학년도 수능과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못지않게 탐구 영역에 대한 준비를 좀 고르게 해서 지금부터 4과목 영역에 충분한 대비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탐구에 대한 기본 개념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정적 고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 신문기자가 꾸민 예비 고3입니다. 네, 신문기자가 꾸민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옛날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하고, 네, 그래가지고 신문기자가 하고 싶어가지고 옛날부터, 네네. 그렇군요. 신문 요새 잘 읽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과 분석은 윤신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윤신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고3이 되는데 어떻게 그 수시 전형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셨나요? 네, 이전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네. 알아보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막 대학마다 또 다르고 하니까, 네, 네. 맞아요. 네, 또 신문 기자 준비한 친구라서 아주 꼼꼼히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알아보시는 중에도 궁금하셨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신청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가족들은 다 잘 계시죠? 네네. 네. 학생 궁금한 거 오늘 잘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자료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년, 2학년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는 2.3등급, 수학 3.3, 영어 2.3, 사회 1.7, 평균 2.4등급은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의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모두 다 일정 수준 점점 상승하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학업이 향상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은요.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2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그 다음에 생활과윤리 4등급, 한국지리 4등급, 그래서 평균 3.25등급입니다.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비교를 해보면요. 전체적으로는 내신 성적은 좀 상승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9월 모의고사가 뭐 지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게 나오는데 영어나 수학, 국어가 조금 향상됐지만 오히려 수학이나 영어는 떨어지거나 또는 아니면 그대로 현상 유지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영역을 보면요. 우리 친구 일단은 처음에 이야기 글쓰기를 많이 잘하니까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요. 교지 편집부 부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교회 활동도 우리 친구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미디어 대전, 청소년 기획단, 그래서 뭐 기획한 시간 한 160시간, 60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동아교육법인에서 하는 패스 신문 기자, EBS 학생 기자 등 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언론 미디어 분야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고요. 그 분야 네. 교육도 상당히 열심히 받았던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 또 이제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요. 논술 대회에서 글쓰기 잘하다 보니까 장려상 우선 2번 수상한 경력이 있고요. 글짓기 대회는 대상을 2번이나 1학년, 2학년 모두 다 이렇게 차지했고요. 네. 교내 논문 대회 장려상, 그다음에 비교 서평 쓰기 대회 장려상 등을 받은 친구입니다. 물론 교과 우수상, 그다음에 봉사상, 독서 다독상 등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의 희망 대학은요.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 이제 비교과 영역을 좀 중심으로 보면은 신문 기자가 되기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한 학생으로 지금 네, 판단이 네.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만큼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이 좀 많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윤신영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우리 친구의 그 성적 비교과를 분석하기 전에 우리 학생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학생이 그 평소에 이제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에 대해 선생님이 좀 물어볼 건데요. 답변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평소 중간 기말고사 시험 준비는 한 어느 정도부터 시작하시나요? 한 4주 정도, 4주 3, 4주 전. 정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4주 전에 그 세운 계획이 어떻게 그 준비를 하는 4주 동안 일관되게 유지가 잘 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4차 계획에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계획이 계속 수정되는 편인가요? 네. 일단 계획을 세우긴 하는데, 네네. 네, 그게 한 번에 지켜지진 않고, 네, 어느 정도 좀 수정해가면서,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의 그 성적은 제가 이제 앞서 점수를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에서 평균 2.4등급인데 특히 사회교과가 1.7등급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관련 전공을 선택했을 때는 조금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하지만 수학 성적이 전체적으로 한 3.3등급으로 다소 낮은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데 1학년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면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단점인 수학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학업 능력이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등급 평균 한 3.2등급으로 대체로 우수한 성적이지만 내신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사실 모의고사 성적, 수능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양대학교도 미래인재 전형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가 이제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가 이런 그 수능에 대해서 아예 지금 현재 단계에서 아예 포기하거나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수학이 이제 내신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조금 낮은데요. 내신은 향상을 했는데 아직 모의고사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해나 계산 능력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문제를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게 있어서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응용을 하고 심화학습이 좀 필요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교과 같은 경우는요, 제가 굉장히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의 이 비교과를 보면요,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글쓰기,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사회교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게 기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자가 사회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글로 써가지고 미디어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전공 적합성과 일관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제가 슈퍼 초특급 울트라 뭐 이렇게 칭찬을 해놨는데, 작가님이 쏙 빼셨더라고요. 자, 한마디로 이제 우리 친구가 방향성은 잘 잡고 있습니다. 근데 네. 비교과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학생이 진로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학생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건 기초 학업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방향성 입증이 끝났으니까요. 자기 실력을 좀 증명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특히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한양대 100m 달리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척척 3박자, 글쓰기, 미디어, 사회 과목 잘 맞아 떨어지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부족한 내신, 모의고사, 약점이 드러나면서 떨어집니다. 수가. 어떤 걸 먼저 하지? 성적 비교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80m에서 멈춰섰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80m 지점에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를 목표로 100m를 완주하기 위해서 윤신혁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한양대의 특징부터 윤신혁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도와드려야죠. 자, 그러면 한양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 전형 특징 먼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는 이제 정시 가나군을 제외하고 수시에서 4개의 전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5명을 선발하는데, 학생부 100%로 1단계, 2단계 면접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종합 전형은 지금 학생부 종합으로 학생부만 100% 모집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미디어학과 같은 경우는 16명 정도를 뽑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일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수능 자체를 응시하지 않아도 합격을 하는 데는, 사정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학생부 이외에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라든지 아니면 기타 활동을 증빙하는 목록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만 가지고 뽑는 전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데,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 우수한 활동 내용이 바로 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논술도 한 8명 정도 선발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특기자도 그에 맞는 이제 지원자를 갖고 있는 학생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5년도 살펴봤는데, 2015년도 이제 한양대학교 특징이,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양대 전형 전체 이 수시 전형 4개가 모두 다 수능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부 외에 추가 자료가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이 그런 점에서 아마 한양대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지금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 친구가 이제 한양대를 선택을 하고 한양대를 목표로 한 이유가 모의고사 수능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2015학년도 이 한양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신입학 기본 방향을 뭐라고 잡았냐면, 문턱은 낮게, 선택의 폭은 넓게, 평가는 엄정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문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나 아니면 이런 기준들이 완화가 됐으니까 그 문턱은 낮아졌죠. 하지만 경쟁률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 수시 전형 같은 경우가 6개, 전체 전형을 6개로 간소화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지원해도 될 것 같고 저것도 지원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 선택의 폭은 넓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평가는 더욱더 엄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 학생이 딱 봤을 때 표면적으로 내가 이게
좀 수월할 것 같아라고 해서 그 전형을 쉽게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방심을 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친구가 이제 합격 전략을 이렇게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부를 더욱더 업그레이드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내신 성적 향상이 일단은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네. 기초학력 특히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 내가 대학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를 입증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교과의 일관성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미디어, 사회교과죠. 특히 사회교과도 소홀함 없이 하셔야 되고 3학년이라고 하지만 교내에서 하는 그런 사회 관련된 미디어 관련된 그런 활동을 계속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친구가 이제 글쓰기를 상당 부분 소질을 가지고 있다면 논술 전형에 적합한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양대 전형에서도 8명이나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논술 전형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이제 그 기자가 되고 싶잖아요. 하지만 기자가 된다고 하면 되게 또 막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자들이 보면은 특히 각각 자기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훨씬 더 빛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 친구가 관심을 가지고 인문사의 다양한 전공들을 좀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윤신영 선생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합격 전략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또 남영준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한양대 경우에 올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과 내신 성적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일단 먼저 전제를 좀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이든 학생부 일단 중심이든 가장 중요한 건 학생부가 들어가는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성적의 지표는 학생부란 겁니다. 따라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뭔가 승부를 보고 학생부에 대한 관리를 못하는 친구들은 좀 지원에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3학년 성적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수치적으로 본다면 3학년 한 학기 성적은 1년치 성적에 해당되고 또 반영 비율도 가장 높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해석적으로 봐도 중요한 게 뭐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의 성적 흐름이 있는 건데요. 흐름상 3학년 성적이 올라가는 게 상향 곡선을 그리는 게 좋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네. 3학년 성적은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고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전공 관련 교과에 대한 성적 관리는 꼼꼼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참고를 해서 우리 학생이 좀 철저하게 성적 관리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취약한 과목들이 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윤신영 선생님이 좀 알려주시면 네, 좋을 우리 것 학생이 같아요. 그 수학 과목에 특히 좀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보내줬는데, 일단은 화면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한테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시험 공부를 할 때 언제 정도부터 공부 준비를 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4주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중간에 계획이 여러 번 바뀌잖아요. 네. 계획을 누가 먼저 세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4주 전에부터 하셨다면은 4주 전부터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벼락치기, 그러니까 시험에 딱 앞당겨, 딱 닥쳤을 때 준비하는 거나 이런 것들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성적의 상승 곡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나 아니면 방법들을 좀 강화하셔서 결과도 훨씬 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학습 계획 및 실천 사항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친구 모의고사 성적이 실제로 내신 성적에 비해서 좀 취약한 편입니다. 이유는 좀 학습 계획이나 방법에 있어 효율성이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면은 음영과 발전된 형태의 심화 문제를 전혀 풀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수능 특강이나 실전편 등을 체계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등급은요. 일단은 국어는 한 1등급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면 친구가 갖고 있는 글쓰기 능력과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수학은 한 2등급, 영어는 1, 2등급, 사회는 한 1등급 선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제 학생의 취약 과목을 학습하는 방법까지도 꼼꼼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대학과 전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친구 이제 따로 추천드릴 전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친구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천을 또 드리고 싶은 전형이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를 하고 2단계 면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어떤 했던 활동들을 보면 기획 단계에서 한 연간 100시간, 60시간에서 160시간 정도 활동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우리 친구의 강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근데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도 역시 입학사정관 종합평가라는 점에서 우리 친구한테 일정 수준 상당히 잘 부합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들어보니까 도움 많이 됐나요? 네네. 네. 자신 있어요?
이제부터 네, 자신 있습니다. 네. 네. 비교과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한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에는 성적도 조금 더 집중해서 올려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신문 기자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기자라는 진로 희망과 비교과 활동, 사회교과 성적이 3위 일체를 보일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하겠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은 기초학력부 분야에서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입증과 내신과 수능 성적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추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 성균관대학교 선균인재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이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오늘은 예비 고3 학생 2명에 대한 수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남영주 선생님, 윤신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중앙대 신문방송학부를 지망하는 예비 고2학년 학생과 서울대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